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미 기준금리가 10년 7개월 만에 역전됐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은 자본 유출 위험을 높이는 불황 요인인 만큼 이주열 총재는 한미 금리 역전을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면서 시장 불안 상황이 온다면 시장 안정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코스닥 바이오주가 외국인 매도 공세에 급락했습니다.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메드 등이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네이처셀에서 비롯된 바이오주 투자 심리 악화가 확산되면서 탈실현 매물이 집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11월부터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용역비 환수와 시정 명령 등을 내리고 5개 시공사와 13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국 GM이 희망퇴직과 정년퇴직 등으로 향후 5년간 약 6천 명의 직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GM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으면서 고용 축소와 생산량 유지를 고려해 약 1,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종목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가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였던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나타난 이후로 시장은 이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코스닥 시장이었죠. 장 후반 들어서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주 몇몇 종목이 급락하면서 지수가 1.5%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오늘 들고 계신 종목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평택촌놈의 종목 클리닉 시간과 함께 하시면서 고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수익과 또 수익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주식 상담과 함께 투자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실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 어윤학 연구원 이렇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시장에 예상됐던 결과가 나왔는데 코스피는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싶은데요. 봉추 선생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장 코스피는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을 한 흐름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코스피의 상승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상승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력면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어제 흐름 같은 경우에는 종목 흐름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좋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만 일단 반등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역시 전기전자에 집중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에 비해서 종목들의 탄력은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수에 비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수만 반등을 보인 거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울상을 짓고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윤학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봄 날씨처럼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제 조금씩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단기 이슈로 이제 상승과 하락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 나왔던 그 바이낸스 거래소 관련된 악재로 지금 시장이 좀 분봉상으로 보면 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이슈와 시세 살펴보면서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잠시 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암호화폐와 관련한 강의 내용까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클리닉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오하나 구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글로본을 문의하셨습니다. 매수가가 3,600원이시고 비중이 30% 있다고 적으셨는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글로본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부터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본은 0.7%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종가 기준으로는 3,600원 선이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과 비슷한 부분에서 종가가 나온 건데요. 언제 매수를 하셨을지도 관건이 될 것 같고 종목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어윤학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적정 주가와 추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본 종목 적정 주가 2,800원, 비교값 1.29, 소폭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마스크팩 관련해서도 중국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테마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추세를 또 살펴드리면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1년 넘게 꾸준히 쭉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1월 31일 날 중국과의 어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소폭 이제 반등을 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 지금 전환을 했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상승 추세,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단기 모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진단이세요. 그렇다면 매수가가 좀 좋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는 봉추 선생께 들어봅니다. 네, 일단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전에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상승 출발을 하면은 수익 10% 정도만 짧게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에 하락 출발하면은 본전 근처라면은 적당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매수를 조금 추격 매수한 성격이 있으세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3,600원이면은 지금 매수가하고 거의 같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보다 약간 높은데요. 사실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죠. 중국하고 계약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나 이렇게 아래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반등을 하니까 그냥 다시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격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하다 보면은 손실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죠. 단기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도 있는데요. 이 종목은 역시 화장품주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의 추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흐름이 좋았다가 조정을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끌고 가시면은 결국은 매수가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불안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들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지수 흐름, 그리고 매수가를 감안했을 때는 본전이 왔을 때는 매도를 하고 아래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낫고요. 반등이 나오면 10% 정도 짧게 수익 실현하시고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글로본에 대해서 저희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사신 가격대가 그래도 팔 수 있는 가격대니까요. 내일 장 보시고 매수한 가격대에서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첫 번째로 글로본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0311님께서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라면서 문자 남기셨어요. 파인테크닉스를 봐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3,150원이시고 비중 60%로 꽤 큰 비중을 가지고 가시고 계신 건데요. 오늘 종가가 2,695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매수가보다는 지금 낮은 가격대에서 종가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진단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 어윤학 연구원께 적정 주가는 얼마나 되는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예. 파인테크니스 종목 적정 주가는 7,800원으로 현재 비교가 0.35, 약 3분의 1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LED 조명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 이제 수주 관련된 어떤 소식이 들려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종목 추세를 살펴드리면은 올해 2월 달에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 즉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면서 중기 하락 추세에 전환을 했고, 단기적으로도 최근 이제 박스권에서 반등을 했지만 또 이제 큰 변동성 보이면서 어제와 오늘 이제 좀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종가가 위치하면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예, 중기 단기 모두 하락 추세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적정 주가는 7,8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매수가 부근이 적정 주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주가는 3분의 1 정도는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더 오를 자리가 있나도 궁금한데요. 이번에 어떻게 대응 전략 짜면 좋을지는 봉추 선생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매수가 자체가 조금 아쉬운데요. 일단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5%에 손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5%에 일단 손절을 하시고 다시 한번 매수를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추격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대응을 잘못하셨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매수할 당시를 보면은 급등하고 나서 살짝 조정받으니까 따라잡은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매수를 물론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또 비중이 60%죠. 그랬을 때는 손절을 짧게 해주셔야 돼요. 손절 5% 정도 짧게 잘라주시거나 아니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계속 그냥 홀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30%까지 하락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오히려 저점에서 15%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아쉬운 그런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기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수의 흐름이 불안한 감이 있고요. 그리고 업종의 흐름이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자체의 흐름도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길게 끌고 갔을 때는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이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일단은 정리를 하십시오. 비중이 60%나 되기 때문에 계속 하락했을 때 손절하지 못하면은 손실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손절을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대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에 정리를 해주시고 지수 상황이 특히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갔을 때는 결국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반등이 나오면 마이너스 5%의 손절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5%의 손절 후에 시장 상황을 봐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0311님께서 보내주신 파인테크닉스를 봐드렸는데 매수 시점이 잘못됐다라는 진단이셨습니다. 그래도 손실폭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손절하시는 걸 권유하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휴대전화 뒷번호 1330님께서 문의하신 종목 NK입니다. 매수가가 2,090원이시고 비중이 30%이신데요. 매도 시점을 여쭤보셨고 NK에 대한 오늘 종가 흐름 같이 보겠습니다. 2,300원의 종가가 나왔는데 어제보다 5.35% 하락한 가격대였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는 수익권 내 계신 거고요. 적정 주가 추세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연구원님. 네, NK 종목 적정 주가 3,400원으로 비교값은 0.68, 이 정도 저평가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NK 종목 자체가 이제 철도와 관련된 그런 가스관, 러시아 연결하는 그런 가스관으로 또
현재 지금 남북 화해 모드 관련된 테마주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적정 주가는 단순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은 이 종목은 지금 중기와 단기 모두 매우 좋은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중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데요. 이제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은 플러스 10%나 플러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그런 가스관 관련 테마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소차 테마로 최근에 움직였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테마가 같이 움직이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매수가 자체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기는 어렵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090원이면은 이 정도죠. 거의 2,100원인데요. 사실 매수가가 조금 아쉬워요. 그 상한가가 나오고요. 급등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보통 정상적이라면 조정을 받고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안정적이었을 텐데 가격은 오지 않았어요. 가정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설명이고요. 어쨌든 매수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계속 홀딩했을 경우에는 결국 매수가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짧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오면은 30% 정도까지는 끌고 가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매도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매수를 하시면은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 매수가가 높았을 때는 뭐 너무 위력 갖고 계속해서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락하는데도 계속해서 홀딩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수익 매도를 하고 하락했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가격이 오지 않으면은 다른 종목으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추격 매수를 하셨는데 운 좋게 수익 구간이 왔으니까 기분 좋게 정리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가 다소 높았다라는 진단이셨는데 차익 실현하시고 다음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볼까요? 오하나 82님께서 주신 종목입니다. BNK 금융지주인데 오늘 금융주들이 대체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매수가가 1,900원이시고 비중이 50%로 적지 않으신데요. 오늘 흐름 어땠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BNK 금융지주 오늘 어제 종가 대비 1.36% 올랐습니다. 어떻게 진단이 나오실까요? 지금 흐름 자체는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적정 주가 좀 봐주십시오. 연구원님. 네, BNK 금융지주 적정 주가 44,800원, 비교가 0.25,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지금 적정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금융업 업종 자체가 고평가된 종목들을 살펴봐도 아주 고평가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들 역시 뭐 0.04, 0.06 이렇게 거의 뭐 한 10분의 1 가까이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업 업종은 업종 자체가 좀 저평가된 종목이 많다. 이것도 좀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은 일단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 최근 들어서 어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리고 이제 지수 상승 관련해가지고 지금 매우 추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중기도 상승 추세, 단기도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적정 주가 가치로 볼 때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목표가까지 설정을 하고 싶습니다. 봉추성 선생님. 예, 일단 하락하면은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상승했을 때는 수익 10% 정도만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금융주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호재가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지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 역시 우량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와 연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적당히 횡보하거나 하락하더라도 짧게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수 때는 지금 단기 고점에 왔다는 생각이고요. 지수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을 때는 굉장히 낙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반등했다가 번전이 오면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보면은 거의 지금 최근
그 가격하고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좋았죠. 지수가 반등했고 금융주들이 좀 호재를 가지고 반등을 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를 안 하셨고요. 그리고 결국은 또 반등하니까 따라잡으셨는데 매수가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도 이렇게 바닥에서 꽤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이렇게 높고 비중이 60%나 되니까 일단은 본전이 오면은 정리를 했다가 아래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지수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상 최고점에서 꽤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도 100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락한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결국은 지금 다시 지수가 꺾였을 경우에는 상당히 낙폭이 커지고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도 호재를 가지고 있지만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량주는 지수를 가장 우선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본전이 왔을 때는 일단 정리 후에 확실하게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승하면은 10% 정도만 짧게 수익 실현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지수가 강하게 가면서 종목이 상승한다. 그때는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지수의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 분위기를 함께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BNK 금융지주를 봐드렸는데요. 일단은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10% 정도로 차익 실현하시거나 지금 매도하신 이후에 확실히 조정이 나왔을 때 재매수하는 걸 권해주셨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도 또 봐드리죠. 휴대전화 뒷번호 1390님께서 G트리 BNT를 문의하셨습니다. 매수가가 44,000원이시고 비중이 20%시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시점 알려주십시오 라고 적으셨는데 오늘 흐름 어땠는지 좀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예, G트리 BNT는 어제보다 2%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44,500원의 거래가 맞춰졌습니다. 그래도 매수가 대비해서는 수익권 내 계신 건데 장중에는 6%나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적정 주가 얼마나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G트리 BNT 종목은 적정 주가가 5,700원으로 비교값은 7.81, 약 8배 가까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일단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3분기, 3년, 4년 연속해서 지금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무적인 면에서 적정 주가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최근 탄력을 보인 거는 일단 업종은 소프트웨어 업종이지만 어떤 신약 개발, 안과질환 치료제 관련한 바이오나 제약 쪽하고 연관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추세도 지금 중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중기와 단기 모두 지금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약 바이오주는 꿈을 먹고 오르는 종목들이어서 주가 대비 고평가돼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G트리 BNT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재무 상태가 불안하다라는 진단이셨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일단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완벽한 추격 매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단기간에 폭등한 종목을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매수를 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고 하면은 매도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거의 매수하신 가격 근처입니다. 그래서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매도를 하셨다가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4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가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을 보면은 역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 거죠. 거의 지금 최고가 근처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폭등을 했어요. 작년 8월만 해도 2만 원 아래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벌써 4만 원을 넘어가서 5만 원이 넘어갔죠. 그래서 꽤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신약 관련한 뉴스가 최근에 나온 게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역시 기대감이라는 거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뭐 FDA와 미팅이 잡혀 있다는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잘 된다고 하면은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안 됐을 때는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가가 저점인 부분에서 추격 매수를 해서 따라간다고 하면은 하락하면은 손절을 짧게 하면 그만인데요. 이렇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가 하락했을 때는 갑자기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도가 빠를 때는 손절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본전 근처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차라리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합리적이지 못한 매매라는 거죠. 단기간에 폭등한 종목을 고점에서 따라잡아서는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요. 수익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매매를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제약업종이 전반적으로 최근까지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셀트리온 자체가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하락하면 결국은 다른 종목들이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고 약간 거품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들 특히 폭등한 종목에 대한 단기적인 접근은 고점에서의 접근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장 흐름만 보더라도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좀 엇갈렸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메디톡스 같은 종목들은 올랐는데 그 밖의 종목들 하락폭이 좀 심했었거든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509님께서 녹십자를 문의하셨는데 매수가 함께 보시죠. 매수가는 22만 7천 원이시고 비중이 100%세요. 아마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하시면서 이렇게 비중이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응 전략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종가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0.25% 상승하면서 20만 4,500원의 종가가 나왔는데 매수가 대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지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적정 주가 듣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녹십자 종목은 적정 주가가 16만 1,100원, 비교값은 1.27,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의약품 업종하고 비교를 해봐도 뭐 셀트리온, 한올바이오파머, 영진약품 등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그래도 고평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추세를 살펴보면은 현재 지금 60일선과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이 거의 지금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주가의 방향에 따라서 현재 지금 중기적으로 이제 추세가 또 변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60일선과 120일 그리고 21선 이 위치가 지금 변곡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는 지금 중기는 상승, 단기는 하락이지만 지금 큰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십자는 내일 주가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이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손실 구간이시거든요. 봉추 선생님. 네, 일단 비중이 많고요.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약간 높습니다. 지금 벌써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한 자리인데요. 반등 나오면은 본전에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더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15%에는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끌고 가다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하락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계속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추가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대로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고요. 역시 지수의 흐름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도 감안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를 약간 서두르셨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2만 7천 원이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흐름 자체는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찍고 살짝 조정받았는데 기다리시지 못하고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최근 지수 흐름을 감안했다고 하면은 매수를 하면은 안 되는 자리였는데 지수가 조정받는 흐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었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매수는 단기적인 저점에서 매수는 못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녹십자는 안정적인 기업인 건 맞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고점에서 특히 비중을 100%씩 매수를 하면은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그 우량주들이 대형주들이 갑자기 악재가 터지면서 하한가가 근처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은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점 매수에 주력하면서 그리고 비중도 적당히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매수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고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오면은 본전에 일단 정리를 하시고 또 하락했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하락했을 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거에 맞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는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오지 않고 꺾인다는 건 역시 지수 흐름이 좋지 않거나 종목 자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일단 정리 후에 확실하게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적이 뒷받침되고 펀더멘털이 좋다고 하더라도 또 매수 시점이 잘못
잘못됐을 수도 있고 비중을 너무 많이 실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셨습니다. 녹십자 100% 비중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풀어드렸습니다. 종목 상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MC넥스 살펴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4477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매수가가 21,050원이시고 비중이 20%십니다. 손절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오늘 종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19,500원의 거래가 맞춰졌네요. 어제보다 0.76% 하락이었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신 거고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신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적정 주가 좀 봐주십시오, 연구님. 네, MC넥스 종목은 적정 주가가 21,700원, 오늘 종가가 19,500원이니까 비교가 0.90, 거의 지금 오늘 종가와 적정 주가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이제 추세를 살펴보면은 올해 1월 달에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조정 구간에 있는데 그 여파로 이제 단기 21선 이동평균선 밑에서 종가가 위치하면서 중기는 상승 추세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MC넥스입니다.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단기의 흐름 자체가 조금 약한 그런 흐름인데요.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가격적으로는 매수를 하실 수 있었는데 기술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1,000원이죠. 그래서 21,050원인데요. 21,000원이면은 방송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61선을 이탈을 하면은 121선 이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61선을 이탈했을 때는 121선 이하까지 기다리자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역시 약한 흐름은 최근에 이 종목이 자율주행차 테마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죠. 그 두 스마트폰 부품주들과 그리고 자율주행차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따라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여기에 또 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하락했을 때는 굳이 추가하거나 홀딩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정리 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차라리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일단은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아래에서 하셨거나 아니면은 그냥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었고요. 지금 흐름 자체는 기술적으로는 일단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져보는데 혹시라도 하락했을 때는 일단 손절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금 10%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서 플러스 10%만 돼도 저점에서 20% 가까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지 않은 반등이니까 수익은 10% 정도만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관련한 업종의 흐름이나 테마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은 내지 마시고 단기의 흐름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짧은 수익을 노리고 그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받았을 때 접근을 해도 되니까요. 일단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만 보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만의 손절 기준을 정하고 꼭 지키시길 권유해드리고 싶은데요. 매수 가격이 나쁘지는 않았다. 다만 바닥 잡는 걸 확인하고 들어갔으면 어떻겠었나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MC넥스 봐드렸습니다. 저희 종목도 살펴볼까요? 1607님께서 앤디포스 문의하시는데요. 매수가 보겠습니다. 9,990원, 비중 20%.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매도해야 될지를 여쭤보셨어요. 오늘 종가 어땠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앤디포스는 7,21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어제 종가 수준과 오늘 같았습니다. 사실 매수가 대비해서는 지금 손실폭이 크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적정 주가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앤디포스 종목은 적정 주가가 15,000원, 비교값은 0.48,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비금속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고평가된 종목을 살펴봐도 제일 고평가된 게 이제 포스코 캠텍으로 이제 1.35, 그리고 이제 가장 저평가된 거는 이제 행남자기 0.14, 뭐 삼표시멘트 0.20, 즉 비금속 업종의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즉 상장을 하고 나서
중기 추세가 한 번도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을 한 적이 없었고, 그렇게 따라서 이제 계속 이제 흘러내리면서 중기와 단기 모두 지금 하락 추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 추세가 많이 좋지 않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앤디포스 이렇게 차트 흐름을 보면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지요. 시장의 관심 밖에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손절 15%, 손절 30%,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의 흐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경 매수 후에 기준 없이 매매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990원이면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매수를 하실 때 반등이 나오니까 추격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손절을 짧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손절을 못 하셨어요. 결국은 추격 매수 후에 기준 없이 매매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서 이 종목은 소외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더 하락했을 때는 일단 손절 후에 저점을 확인을 하고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 갖고 계속해서 홀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고요. 이런 종목을 계속 홀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장에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매수 자체를 잘못하셨고요. 그리고 대응 자체를 잘못하셨습니다. 결국은 기준 없이 매매를 하셨는데 향후에는 매수를 하실 때 저점 매수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리고 손절은 10%가 넘어가면 손절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0%로 반드시 정해서 매매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일단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비중이 20%라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종 선택을 시청자께서 하시는 거겠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봉추 선생께서 추천하시는 종목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포트폴리오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먼저 살펴보시죠. 네, 지금 봉추 선생 포트폴리오 내에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와 유라테크인데 일단 코덱스 인버스는 매수가 대비해서 큰 변화는 없는 상태이고요.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재매수가 됐습니다. 목표가 손절가도 제시가 된 상황인데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드려야겠죠. 봉추 선생님. 네, 일단 아직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의 단기 고점을 예상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하락한다고 하면은 5,900원에 추가를 한 후에 더 하락하면 5,800원에 절반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전략을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한다고 하면은 홀딩을 하면 되겠죠. 당분간 홀딩하면서 10% 이상 수익을 노려볼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수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상승한다고 하면은 굳이 계속해서 고집을 하면서 홀딩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기준대로 대응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000원에 매수를 한 후에 흐름이 좋았었는데 좀 최근에 또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낙폭이 조금 컸었는데 어제 전략은 본전 매도나 수익 15%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본전이 왔어요. 그런데 본전이 오는 과정에서 약간 악재성 뉴스가 나왔죠. 정부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그걸 시장에서는 이 세종시 관련주들에 대한 악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본전이 왔을 때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략대로 정리를 한 후에 장이 마감되고 나서 그 종목이나 또 세종시 테마주들에 대한 그런 판단을 했을 때 헌법 개정안과 상관없이 시장에서 계속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충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접근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9,600원에 다시 매수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600원에 오늘 또 절묘하게 9,600원을 딱 기록하고 반등이 나왔는데요. 9,600원에 매수가 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유라테크는 1차로 9,600원에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하락이 더 나오면은 8,700원에 2차까지 추가를 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시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 10%, 수익은 15% 이상 이 정도만 노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추천했던 그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최근 추천주 중에서 평화산업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테마주죠. 그래서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조정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기다리던 끝에 최근에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요. 최근 추천 가격이 2,2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를 2,260원, 그리고 더 하락했을 때는 2차까지 추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차 매수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1차 매수 후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추가 반등이 나오면서 50% 이상 반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추세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고점에서 따라잡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결국은 강한 추세를 보이던 종목도 이 종목처럼 계속해서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짝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하는 건 좀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 매수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종목이 저점을 다지는 걸 확실히 확인을 한 후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테마로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매매할 때 너무 강하게 가는 종목을 추격하지 마시고요.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했을 때 접근을 하시고 가격이 오지 않으면 다른 종목으로 접근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 멘토를 삼고 대응하시는 분들 지금 말씀하신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윤학 연구원과 함께하는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궁금증 가지신 분들 많으신데 오늘의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볼까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안 발표를 7월로 연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연구원님께 내용을 좀 살펴달라고 물어봐야겠어요. 첫 번째 것부터 봐주십시오. 네, 예. 일단 거래소 법인계좌 전수조사 이 이슈는 일단 암호화폐 거래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일단 뭐 거래소가 최대 악재이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 거래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거래소의 어떤 법인계좌 그래서 이제 실명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중소형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이제 당국이 좀 실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마다 이 암호화폐의 가격이 다 다르고 거래량도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가 너무 좀 작은 그런 규모의 거래소다라는 그런 시청자분이 계시면은 일단 암호화폐는 이제 지갑 이동도 가능하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제 규제안 발표를 7월로 연기했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호재입니다. 예. 어찌됐건 이제 G20 재무장관 회담 끝난다는 그 이슈로 인해서 이제 시장은 또 호재로 받아들여서 반등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단기 호재는 분명하지만 뭐 큰 기대는 할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더 많은 이제 이슈와 뉴스를 살펴보시려면 서울경제신문 그 디센터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 한 말씀씩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 시세는 어땠는지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1,000만 원을 돌파를 했다가 네. 다시금 이제 좀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900만 원 선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이제 분봉상으로 좀 이제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24시간 기준으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4%, 이더리움이 6%대, 리플도 6%대 하락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이오스라든지 이제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주요한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된다라는 이제 상장 이슈로 인해서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서 이제 일부가 또 이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제 소식인데, 네. 그 일본에서 이제 바이낸스라고 하는 거래소가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 거래소에 대해서 어떤 또 규제를 뭐 검토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조금 심리가 좀 위축된 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교육받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셔서 저희가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어윤학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알트코인 리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알트코인은 이제 모네로 코인입니다. 모네로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명 이제 XMR, 그리고 이제 채굴형 코인이면서 전송 금액 그리고 송수신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모두 암호화 되어 있다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나 전용 이제 기계가 아니라 CPU를 이용한 채굴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CPU의 채굴을 이용한 어떤 악성 코드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제 그것도 특징이고, 또 최근 다크코인, 즉 이제 암호화된 그런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의 루머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또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네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그림 보여드리고 있지만, Secure, Private, Untraceable, 즉 모네로 코인 자체가 갖고 있는 이 특징을 이 그림으로 좀 나타낼 수가 있겠고, 다음은 이제 네오 코인입니다. 네오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이더리움이다. 그래서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이나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엔트쉐어라는 프로젝트에서 이름이 네오로 변경이 됐고, 다양한 언어를 지원합니다. C 언어, 뭐 자바, C#, 파이썬 등,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쓰는 개발진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네오코인을 또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이 네오코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네오코인 전용 지갑 또는 어떤 특정 거래소에 이제 보관만 하고 있어도 어떤 이제 주식 배당처럼 이제 가스라고 하는, 네오가스라고 하는 토큰을 배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오코인 자체의 어떤 블록체인의 그 안정성 우려, 그 이슈로 인해서 최근 가격 하락이 조금 큰 그런 특징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암호화폐는 이제 스팀입니다. 스팀 같은 경우는 스팀 블록체인에서 쓰는 그런 암호화폐인데, 스팀 달러, 스팀 파워, 이 세 가지가 연계돼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스팀잇이라고 하는 어떤 블로그, SNS, 뭐 커뮤니티, 이런 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누구나 이 커뮤니티에 콘텐츠를 게시를 하게 되면 그 게시에 대한 보상으로 스팀 파워와 스팀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팀 코인과 스팀 달러를 이제 스팀 코인으로 또 전환을 하게 되고, 그 전환한 코인은 나중에 이제 거래소에서 또 현금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모네로, 그리고 네오, 그리고 이제 스팀, 이렇게 세 가지 알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다시 조금 더 이제 교육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 대다수가 또 주식 투자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와 이 알트코인들의 어떤 특징, 그리고 공통점, 뭐 차이점, 이런 거를 좀 교육하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평택촌놈 종목 클리닉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 어윤학 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평택촌놈 트위터를 팔로잉하시면 더 많은 투자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밤 9시 또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